자, 오늘은 3강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명사절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대절, 왓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얘들아, 얘를 암기했으면 좋겠어. 명사절이라고 하면 무조건 너희가 입에서 대절, 왓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 사실 복합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이 5번을 빼고 명사절의 종류 그러면 대절, 왓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자. 알겠지? 다시 한번 명사절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대절, 왓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이렇게. 그리고 얘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야. 자, 오늘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명사절 중에서 if 같은 경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대시라든가 what 같은 경우는요, 둘 다 해석할 때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당연히 절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 뒤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얘를 붙이면 되겠지. 결국 뒤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두 번째,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하는데 당연히 뒤에 똑같이 문장이 오겠지. 이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어 자리에는 if절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뭐지? 그렇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의문사라 그래. 그래서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도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야. 이 의문사 절을 해석할 때는 당연히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야겠지. 말 그대로 누가, 무엇,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문사에 ever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의문사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 의문사가 who이면 whoever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what인 경우에 whatever라고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사들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알고 그리고 하나씩 특징을 알아가면 되겠지?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 제일 처음 문장의 시작이 that으로 시작했지? 아, 그럼 얘는 that절이 주어구나 라는 거. 그리고 that절에 대해서 알아둘 게 있어. that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 기억나니? get이라고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버리면 해석할 때 무엇 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결국 bad worse라고 해가지고 bad에 비교급이 왔지 나빠지게 되다 뜻인데 이때 worse가 왔기 때문에 더 나빠지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ge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get은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형식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절이 주어일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is인지 a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대절이 오면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게 that을 쓸래, what을 쓸래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왜 이걸 물어볼까? 그렇지. 둘 다 해석이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that을 써야 맞는지 what을 써야 맞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요.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때 얘를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지.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시험에서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that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보호해서 이 형식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that이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의 경우에 문법 문제로 바꿀 때 that이 맞는지 what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명사절이 주어자에 왔는 경우에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본동사가 is인지 a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보자.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 굉장히 길지.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지. 이런 경우에 긴 주어를 문장의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인 it을 쓴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기도 해.
자, 이제 12번이야. 아이들은 would be comfortable, 편안해 할 거예요. 그리고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고 있지?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으라 그랬어. 그러면 한 문장이 끝났지. 아이들은 좋은 보살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할 거예요.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했는데 그것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진짜 주어가 문장의 뒤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야. 이 경우에 진짜 주어 자리에 whether 자리 왔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경우에 투부 정사가 주어일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절이 주어인 경우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여기 나온 것처럼 whether절이 진주어일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그리고 의문사절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여기 whether절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것이 부모인지 보모인지 보육시설인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이 whether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명사로 쓸 때는 해석할 때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지만 이 whether절 자체가 부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분리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때 whether 같은 경우 해석할 때 무엇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한다고. 알겠지? 다시 한번 봐보자. whether절 같은 경우는요,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고 부사절로 쓰일 수가 있어. 명사절이라면 문장에 주어 자리, 목적 자리, 보호 자리 올 수 있고 해석할 때는 무엇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런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과 분리돼가지고 나오고 해석할 때는 무엇이든 아니든 이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이 예문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whether절로 문장이 시작했지만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일식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그리고 본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문장의 시작이 동사의 ing로 시작했지. 이걸 뭐라고 했지? 그렇지. 동명사 주어라겠어. 동명사 주어인 경우에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랬지. 해석할 때는 이 동사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라고. stare at,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요? 태양을 직접적으로. 다시 직접적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can cause,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 cause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너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이 cause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동사를 씁니다 라고 했었어.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야기하다 이런 식으로 네가 눈이 멀게 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번에 제일 처음 문장의 시작이 전치사로 시작했지? 이런 식으로 전치사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으라 그랬어. 그래서 마음의 영역에서 끊어주고요. 그리고 문장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문장의 시작이 what으로 시작했지? 아, 그러면 얘가 명사 자리에 what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것으로 해석하시고요. what절은 특히나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요 라는 것까지 일단은 what절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러면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believes라는 동사가 보이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what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인 거야. 그러면 이 what절 자체의 동사 찾아야겠지. 쭉 가다 보면은 그 다음 나온 동사 어딨지? 그렇지. is가 보이고 있지? 얘가 본동사인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what절이야. 해석할 때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얘가 주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either A or B 보이니? 이렇게 either A or B 같은 경우는 A와 B 둘 중 하나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A이거나 B이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 첫 번째 동사이거나 또는요 두 번째 동사이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It's true, 진실이거나 진실이 되거나.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what절이 주어 자리에 왔단 말이야. 시험에서 뭐 나온다 그랬지? 주목보 자리에 what이 나오면 똑같이 what인지 대신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 what절과 대절의 차이는 뭐야? 그렇지.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대절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안 보이고 있지? 그래서 얘가 불완전한 거야.
또 하나 주어 자리에 원이 왔는데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할 때는 위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목적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대절 쓰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보자.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진실이거나 또는요 진실이 된답니다. 14번에 문장의 시작이 후라고 하는 의문사로 시작했단 말이야. 의문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이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의문사 절이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주어일까? 그렇지. 여기 본동사가 나오기 전까지가 주어라는 거. 그리고 의문사 절 같은 경우는 이 의문사의 의미를 살리는 거야. 그리고 이 후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그 피라미드를 얘가 주어야. 그래서 누가 그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is a question, 질문입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질문이라는 명사 뒤에 대시 보이고 있지. 이 대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한단 말이야.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 우리가 첫 수업부터 관계대명사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만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모르면 해석이 안 될 정도야.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 이렇게 명사가 존재하지.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 그리고 이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 which를 쓰고요.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that을 쓸 수 있답니다 라고 했었고,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특히나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어. 그래서 뒤에 이렇게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면 얘가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면 뒤에 있는 문장이 목적어가 없을 거야. 그래서 목적어 대신 들어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랬고,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사하는 명사, 이런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그럼 봐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 명사가 보이고 있고요.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지? 그렇지. which를 쓸 수도 있고요.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 돼. 봤더니 뭐가 안 보이고 있지? 아, 주어가 안 보이고 있네요.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해석할 때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러면 질문을 받은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줬어.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볼 거야. 일단 의문사 절이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is인지 a인지 물어볼 수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피라미드가 복수구나 아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의문사 절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존재한다 그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지.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특히나 이 동사의 수일치가 시험에 나온다 그랬지. 이 수일치를 맞출 때 앞에 있는 선행사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가 맞는 거겠지. have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has been asked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제가 have pp 시제인 현재 완료고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동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동사가 수동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항상 시험에서 수동인지 능동인지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능동인 has asked가 맞는지 has been asked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지.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가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하다가 아니라 질문이 하여지다가 맞겠지. 그래서 수동 형태가 맞는 거야. 15번 같은 경우에 how much more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라고 하는 의문사로 문장이 시작했어. 하지만 의문문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의문사 절이 주어 자리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의문사 절이 주어인 경우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run이라는 동사가 보이지만 여기에 앞에 you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성립하는 거고요. 똑같이 이렇게 동사 자리에 pause가 있지만 똑같이 you pause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사 그리고 이 동사가 보인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그리고 동사 세 번째가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say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이 동사도 앞에 바로 주어가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is라는 동사가 보이는 거고요. is에 대한 주어가 안 보이잖니. 결국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의문사절 되는 거고요. 의문사절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일단 의문사절이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네가 배우는지는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문장인데 여기에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들어간 거야. 부사절에 when 같은 경우 해석할 때 무엇 할 때라고 해석하는 거지. 결국 이 문장 할 때 얼마나 더 많이 네가 배우는지는 놀랍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부사절을 한번 포함해서 해석해보자. 네가 잠시 멈추고 너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네가 배우는지는 놀랍다. 이렇게.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의문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주어를 단수 취급해서 동사를 단수동사를 쓸지 복수동사를 쓸지를 물어볼 수 있어. R을 쓰면 안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사절 속에 동사 세 가지가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돼 있잖니.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사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틀린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whatever로 문장이 시작했지. 이런 경우에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야. 복합 관계대명사를 살짝 정리해 볼게. 이런 식으로 whoever, whichever, whatever처럼 의문사에 ever를 붙여가지고 복합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명사절에 올 수 있고 해석할 때는 whoever인 경우에 누구든지, whichever인 경우에 어떤 쪽이든지, whatever의 경우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해. 그래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목적 없어가지고 이렇게 목적 대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지. 이 문장처럼 whatever 다음에 주어가 없지? 그러면 이 동사하는 무엇이든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does not destroy me,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지는 makes me,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오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지. make,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를 목적보 형태로 만들다. 그런데 이 복합 관계대명사절도 부사로 쓰이기도 해. 해석할 때는 무엇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 있는 문장처럼 whichever로 문장이 시작했지만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면 이 whichever 절 같은 경우에 부사절로 쓰이는 거야. 해석할 때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네가 길을 가는 건데 whichever 같은 경우에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길을 네가 택하더라도 좋은 계획이라는 것이 도와줄 거야.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밑에 어법 문제를 풀어볼 거야. 딱 보는 순간 depend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렇게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수일치를 물어볼 수 있어. 수일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 그렇지. 이 주어가 단수이면요 s를 붙이고요. 복수이면요 s를 붙이지 마세요 라는 거야. 두 번째,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문장에 주어가 존재하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맞는지 아니면 문장에 주어가 있고 이미 동사가 있다면 다시 동사를 쓸 수가 없겠지. 이런 경우에 준동사를 써야겠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 주어를 찾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자. 로버트는 얘가 주어고요. 동사, 비동사, 그리고 보호가 보이고 있지? 이 형식 문장이야. 로봇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기계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동사의 ed가 보이고 있어. 얘들아 이거 알고 있지? 이 디자인이라는 동사에 ed가 붙었단 말이야. 동사의 과거일 수가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가 있다 그랬어. 하지만 이 문장에 이미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동사일 수가 없고 과거 분사가 되겠지. 과거 분사인 경우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해석할 때는 이 동사 되어진 명사, 디자인이 되어진 기계, 그리고 and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병렬 구조 연결돼 있어. 디자인이 되어지고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So, 그래서 접속사지. 다시 새롭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문장의 시작에 whether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아, 얘는 whether절이라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해석할 때 무엇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하라겠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킬러 로봇을 또는요 친근한 로봇을,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우리가 킬러 로봇을 가지고 있는지 친근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지는 depends on 달려 있답니다.
올바른 방향에 AI 연구에 라고 했어. 그러면 이 경우에 whether 절이 주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겠지. 그래서 depend가 아니라 depends가 맞는 거야. 자, 오늘 3강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오늘 배웠던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스스로 정리해보고 여기 선생님이 표시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고 문장 구조 연습을 할 때 좋은 문장 같으니까 학생들도 표시해두고 복습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어.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